수산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해양 중심 국가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브루네코미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2040년까지 장기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브루네코미를 해양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양 경제에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는지 그거를 표시한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에 종사하는 업인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이 수치를 보니까 10년 전에는 14만 1000명 정도였었는데 10년이 지난 작년 말에는 8만 70명인가요? 특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65세 초고령층 비중 부분에서 2014년도에서는 대략 한 30%대에 머물렀었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50%로 육박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 이상이 초고령층으로 어가 인구가 구성되어 있다, 업인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국내 사례 부분하고 해외 사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군산의 이제 섬김 얘기인데, 여기에 청년 스타트업들이 군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섬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판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또 군산에서 관심을 가졌던 얘기 중에 하나는, 군산은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일제시대에 미국 수출항으로서 유명을 했었고, 일본인들이 그쪽에 와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쌀 증산 활동을 했던 여러 가지 근대 문화 유산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군산에 가시면은 째보 식당이라는 이제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청년 스타트업이 군산으로 내려와서 비즈니스를 만든 부분인데, 제일 밑에 이제 붉은색이 이제 연어장이고, 오른쪽에 이제 결한 노른자가 들어간 게 이제 꽃게장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소라장, 새우장, 모든 아이템들은 군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기반으로 이런 식당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비즈니스 강점으로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소비 쪽 관련해서도 수배가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오프라인 상점만 가지고 이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오른쪽 상단에 보는 것처럼 밀크트 형태의 모듬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한 그런 식당인데, 로컬 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례여가지고 상당히 흥미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양재중 셰프 같은 경우는 지리산에서 숭어 어란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양재중 셰프가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수산물을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고급화시키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차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핫한 아이템으로 등장하니까 어촌의 유휴 공간이라든가 바닷가가 끼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만드는, 최근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우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백신 작업하고 어류 양식 쪽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국내에 귀국하신 지 한 10년 됐는데, 5년 전에 고흥에서 광어 양식장을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양식장을 육상에 넣으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수한 점이 많이 있고, LPC 부분은 그냥 잡아서 위판하는 그런 수산물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최근에 이제 수산물 쇼핑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파도성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 갔던 비즈니스를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파도성자는 주문을 받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조업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파도상자에서는 플랫폼만 만들고, 거래 형태는 주문자하고 현장에서 계시는 어민들 사이에 직거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유통 비용을 줄이면서도 내가 먹는 시기를 정해서 언제 잡아서 언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먹힌 거예요. 해외 사례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EPCL이라고 하는 양식 스타트업인데, 양식장을 완전 스마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부착하고, 먹이를 얼마큼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거를 잡아서 출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작업을 하고, 실제 이제 양식업에 종사하는 이제 어업인들은 스마트폰만 보고서도 내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얼마큼 크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질병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여기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에 유럽에서는 해조류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로이 같은 세계에서 탑 브랜드의 수산물 브랜드 회사인데 노르웨이 회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메르라고 하는 브랜드도 새롭게 만들고 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영국의 런던 위에 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어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항이 쇠퇴하다 보니까 영국 헐 지방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할까 하다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재상에도 만들고 문화관광도시도 만들고 지역사하고 코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0년 이상 걸친 길고 긴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굴 양식장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최근에 핫한 아이템은 떠올랐고요. 이 소울쉐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수산물 이제 구독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공정거래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한 거예요. 수산물 구독 서비스 하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주세요. 그 물고기를 우리가 팔아드릴게. 이렇게 해서 구독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틀란틱 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키워서 판매했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에다가 양식장을 만들어서 키우면은 안정적으로 물고기를 키울 수 있겠네. 이런 모델도 나왔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핫한 아이템을 찾았어요. 어선으로 잡는 어획량보다 양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키워서 먹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를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바다는 이제 물고기가 비어지는 거죠. 텅 빈 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먹지 않던 또는 덜 먹던 그런 물고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창업한 것이 이제 피슬레거든요. 미이용을 이용해서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수산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해조류 기반의 대체 수산물을 만드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브루날로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동물 기반 대체수산물 만드는 방법. 동물 기반 대체수산물 관련해서는 이제 위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 FDA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어디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해줄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수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 기반, 동물 기반 똑같은 트랙으로 올해부터 R&D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내에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밀키트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김은 주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양식되고 소비하고 수출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태국의 이 회사 타오케이노이라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 중국에서 김을 수입을 해서 새롭게 제품화를 시킨 그런 케이스거든요. 기행 부각을 먹어보니까 이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품화 시켜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입점한 것이 이제 태국의 세븐일레븐에 입점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입점을 시키면서 공장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 공정 제품을 이제 표준화하면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는 한국의 이제 스트리트 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일본의 이제 카레 부분도 태국에 이제 수입을 해서 별도의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 쪽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음료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비즈니스형을 확대하면서 기업을 더 탄탄하게 끌고 가는 그런 사례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 강의 올해 오션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